추위가 제법 가신 2월의 어느 날, 인천의 한 동네에서 김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부지런한 이웃과 반갑게 인사도 주고받습니다. 유난히 좁고 가파른 계단 탓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데요. 연식이 느껴지는 건물의 2층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평범한 가정집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한 거실에는 방대한 양의 책이 인테리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서점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여긴 나 혼자 있는 궁전입니다. 나만의 궁전. 아, 그래요? 예. 뭐 은퇴한 듯한 배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조그만 그냥 나만의 공간, 책 보고, TV 보고, 또 옛날 생각하고, 그렇죠. 소설을 비롯해 얼핏 봐도 다양한 분야의 책, 엄청난 다독가임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책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내가 이 작가는 무지하게 좋아해요. 보나든 말라무드라는 작가인데 이거 가슴이 아파요. 울어요. 눈물 나요. 내가 좋아하는 무란이란 소설이에요. 이 꿈이 있어요. 이 지금 저 사막, 티베트 사막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사라져버린 나라라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너무 환상적인 이야기들. 이 사람이 이걸 쓰기 위해서 여기를 3번인가 4번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가 책을 봐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추경험이라고 그러고 상상 경험이라고 그러고 내가 직접 겪지는 못하지만 생각으로 겪잖아요. 풀장에 담긴 물과 강에 담긴 물과 바다에 담긴 물은 질과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나는 봐요. 그것들이. 1974년 데뷔해 매 작품마다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주영 씨. 그는 왜 호련히 자취를 감춘 걸까? 한 7년, 8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 마지막 출연했던 게 KBS 대하사극 그 정도전으로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는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출연하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는 그 액션을 제가 꼭 했어요. 그래서 뭐 액션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육체에 대한 무리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상처도 나고 그건 육체적인 거고 제 정신적인 걸로는 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지난 8년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쪽 방은 문이 잠겨 있네요. 제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 문을 열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또 새로운 배우 김주영이 아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인간, 신인간 김주영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마주한 낯선 세계. 시선을 압도하는 탱화들을 비롯해 정성껏 차려진 신단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에 놀란 것도 잠시. 더욱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계신 그 신우님들하고의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예시를 받는 곳이고 저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가 되는 그런 작은 비밀의 방이에요.
방송을 떠나 있는 동안 신을 모시는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김주영 씨. 그의 공백기에는 이런 말 못할 속사정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대본을 보며 대사를 외우던 지난 세월은 기억 속에 묻어두고 요령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신령님한테 내가 기구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신령님하고 기구를 드리면서 나하고 접신이라는 것보다 나하고 소통을 한다고 그런가. 50년 전 꿈을 이룬 그 순간부터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김주영 씨. 그는 어쩌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집사람들 하는 말이 나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우습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냥 우습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안 아플 때도 다 아픈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흔들리고 어지럽고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고 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고 무엇을 내가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걸 왜 내가 생각하고 왜 내가 봐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어요. 신경내과. 이상하다. 이게.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얘기했어요. 야, 이거 못 견디겠다. 어? 여보, 이렇게 아픈데 나 왜 이렇게 아픈지 한번 좀 어디 가서 봐라. 어? 그러니까 뭐 장안에 제일 유명하다는 데를 몇 군데를 골라서 우리 집사람에 가서 보는데 이 사람은 55살 때 이미 신을 모셨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다. 빨리 신과의 조언을 하도록 협조를 해라. 그러고 나도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보는 데를. 내가 우리 집사람이 혹시 이상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갔더니 그거 보는 그 신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 그럴까? 어떤 기운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정신력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도인들이 느끼는 어떤 기파, 그게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연애자평이라는 건데 이게 지옥 공부하는 거예요. 연기에서는 가히 따라올 사람이 없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만 무속인으로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벗어난 수준.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산더미랍니다. 내가 백독자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 선생님한테 배우면 나 금방 배우겠는데 이거 다 내가 혼자 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지. 뭐가 뭐 금다하면 목다하면 야무성 보고 편인 편관이 어떻고 뭐 이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니 자꾸 보니까 자꾸 보고 필기하면서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게 이럴까? 하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업을 하잖아요. 자기 혼자 하듯이 똑같아요. 수업이에요. 그 수업. 나만이 하는 수업. 이걸 해야만 더 정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날 오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많이 같이 따블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고민을 들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기 위해 온 신경을 쏟아 집중하는 김주영 씨. 올해 가을 돼야 숨통이 트인다. 단풍이 들어야. 아이고. 그래.
살겠다. 싶다. 다행이에요.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그래도 우리 보살님이 올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나는 보살님인지 몰랐어. 모두 건강하세요. 네네네. 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도 좋아졌어. 예? 아니, 근데, 아니, 왜 배우가 이걸 하세요? 웬일이세요? 어떤 일이냐고 막 물어봐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것에서는. 근데 그분들이 놀래고 좀 당혹해야지. 이제 호기심 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 뭐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되겠다.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신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모양입니다. 됐네. 완두콩밥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워진 도시락.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 먹는 걸 별로 건강식이라고 생각 안 해서 우리 촬영하고 스타디오 녹화할 때 밥 싸줘요. 그러면 벌써 오래됐지. 연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이 남편의 식사를 챙겨온 아내. 그래서 혼자 하는 식사도 외롭지 않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대문을 나서는 김주영 씨. 단단히 챙겨 입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푸르른 하늘과 맞닿은 인천의 한 바닷가. 해수관은 보살님 사해수 영왕 되신님. 아 좋구나. 네. 평양나무 시아본소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에게 치성을 드리기 위해 종종 이곳을 찾는다는데 옥황상제님, 일월양신님, 신묘장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지금의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터. 무거운 숙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날을 번민 속에서 보내야 했다는데요. 멍하다고 그럴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삥 하면서 이렇게 왜 귀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남들이 볼 땐, 야, 아니, 냉정하게 보면 저 사람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저런 거 할까? 예? 저는 그 얘기 들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뭐, 마이크다 대고 내가 나 아니에요 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내가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 난 처음에 그랬어요. 담담히 털어놓은 속마음에서 절박했던 심정이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고민을 나눌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 혼란스러운 건 곁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때 당시 가족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예, 말이 없었어요. 그게 난 또 불안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나는 가장이라는 걸 한 번도 뭐 얘기하고 주장해보진 않았지만 집사람이나 우리 애도 아빠가 선택이 됐고 선택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빠 몫이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고 당신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를 발가벗고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겁도 나고 그래도 우리 그 식구들은 그런 큰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머릿속으로 혼란이 왔으면 저거를 신령님을 모시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난 고맙죠. 쾌청한 하늘처럼 여느 때보다 환한 표정의 김주영 씨. 모처럼 동료들이 있는 영화인 협회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아 누구야? 손님 오셨다. 아이고 봉 감독 오래간만이세. 네 안녕. 아유, 몇 년 만에요? 아이 앉아. 또 제일 친해진 게 우리 해병 묵시러 갈 때. 그렇죠. 아 그때 우리 아주 재밌었거든. 야, 진짜 재밌었어요. 형제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산에서 계속 촬영하면서 진짜 정이 깊어졌어. 그런 팀이 없었어. 형은 해병대 안 나왔잖아. 아 난 안 나왔지. 근데 어떻게 나는 그거를- 육군 방이지. 우리 해병대 그 저기를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해병 명예 해병. 예. 방위가 어떤 출세했다. 거냐면 좀처럼 끊이지 않는 수다처럼 같은 작품에서 만나 속사정을 털어놓을 만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실 줄은 몰랐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그 좀 연습하고 있었어요. 형님도 출연을 한번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 해야지. 그럼. 좋죠. 예. 언제 그 스탠바이 돼 있어. 아니 스탠바이라고 그거는 배우가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럼. 옛날에 형하고 나하고 배우 같이 했을 때하고 틀려. 형은 배우고 나는 연출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 쉬었잖아. 그러니까 연기 테스트 좀 해야 돼. 아유 깜짝이야. 선생님 나이가 많고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닙니다. 그래도 형은 무조건 살아간다고 어떤 그런 하나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감정 잡고. 그래. 자, 카메라 레디 액션. 나 다음 주에 미국 떠나려고. 누구하고? 연하랑. 연하가 누구지? 자, 형. 그 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그 구력이 있어.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저도 같이 작품도 출연도 같이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쭉 쉬셨잖아요. 그래도 배우로서의 그것이 아직도 이 가지고 있다. 당연하지. 그래서 야, 참 이게 천직은 못 속이는구나. 진짜 배우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형님 참 오래간만에 뵙지만 저희 작품에 같이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하자. 처음에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그랬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뭔가 딱 뒤통수 느낌이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요? 진짜 신 내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형님이 이제 그 과정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가슴이 좀 뭐랄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먹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냥 다행이다 잘 됐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느꼈죠. 제가 그 신을 모시는 건 모시는 쪽이고 또 연기는 또 연기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주위에서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인간이 그냥 또 하나의 또 탤런트로서 연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신 낼 때는 또 신 또 하는구나. 이렇게 봐줬으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을 응원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연기자로서의 삶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해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가 됐고 그분들이 또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힘이 되죠. 재밌어요. 즐겁고 또 하고 싶고. 그런 과정이 재밌어요. 연습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제 내 배역만이 아닌 상대방의 배역도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막걸리도 한 잔씩 필요한 거고. 근데 서로가 나누는 그런 그 이야기들 너무나 그리워요. 다음 날 오늘은 신당으로 가기 전 들러야 할 곳이 있답니다. 요 며칠 다리 통증이 심해져 근처 병원을 찾은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앉으시고요. 예. 지금 무릎이 어느 쪽이 불편하세요? 왼쪽 왼쪽이요?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오금하고 여기 하고가 당기면서 너무 아파요. 언젠가부터 이 무릎이 말썽입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아프대요. 제가 진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무릎이 좀 부어 있고요. 네. 제가 누를 때 아픈 거 있나 볼게요. 네. 아파요. 이거 아프세요? 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어지는 검사. 지금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거든요. 무릎에. 무릎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도 약간 좁아지는 변화가 보이고, 요 뼈의 테두리 쪽으로 골국도 튀어나오고요. 뼈의 면도 좀 하얗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해서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지만 그 액션 과정에서 그런 충격이라든지 자세가 반복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연기 생활이 가져다준 후유증인 셈인데요. 액션 하다 보면 이런 바닥에서도 굴러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몸이 슬슬 망가지는 거지. 견디지 못하는 거지. 젊을 때야 젊은 혈기로 버티지만 그때가 지나면서 서서히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군인, 장군 등 강한 역할을 주로 연기한 탓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던 지난 날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막 했을까? 그런 후회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지. 있으면 그때 아예 안 해버리죠. 재밌어요, 나. 재밌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벽이 있으면 해요. 내가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먼 길을 나선 김주영 씨. 꼭 가야죠. 순례자의 마음으로 또는 기도자의 마음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 꽃집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꽃 뭐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믹싱해서 해드릴까요? 그러면? 믹싱이요? 네, 색깔도 이렇게 하면 조화가 되거든요. 조화가 되지. 고심 끝에 고른 꽃다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엄마가 평소에 이 질색팔색을 하던 신령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신령님 모시고 기도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수궁을 해 주시고 편하게 계세요. 네. 그거 뭐 부끄럽고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는 너무나도 달라진 아들의 삶을 이해해 주실까요? 내가 연기자가 되고 배우가 되는 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신령님하고의 관계 이런 거는 어머님이 굉장히 난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내가 늘 아버님 모시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한참이나 어머니 앞을 떠나지 못하는 김주영 씨. 이렇게나마 한 공간에 있으니
문득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거기 극장을 갔죠. 근데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임춘행과 무슨 극단인데 제목이 낭랑공주와 왕자 호동이에요. 난 이제 연극을 처음 본 거야. 어린 촌놈이 입이 딱 벌어져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 내가 정신이 뺏겼어요. 아, 이거다. 이건 너무 아름답다. 이거 너무 멋있다. 요거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어느덧 작별 인사를 고하는 2월의 겨울산. 이곳에 신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룡산에 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연호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회귀해서 오듯이 똑같아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곳이 나의 탯줄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어떤 각오가 새로워지죠.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을 알렸던 장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김주영 씨.